연말에 휴일 동안 가족들과 같이 2주간의 동유럽 여행을 떠나는데요.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거리들을 걸으며 낭만 있게 보낼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렙니다. 그렇게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해서 잘 몰랐는데 깔끔한 숙소 내부와 달리 건물은 아주 오래돼 보이고 낡았어요. 뭐 귀곡 상장 아니야?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보려고요. 커다란 트리를 보니 크리스마스가 실감이 되네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쁘고 귀여운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보면 아이 어른 모두 다 발길이 멈춰지는 건 세계 공통인가 봐요.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음식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꼭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굴뚝빵입니다. 진짜 굴뚝 같아. 글루바인으로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고요. 겨울에 군밤 어떻게 참아요? 유럽은 뭔가 좀 다를까 했는데 그냥 군밤 맛. 마켓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핸드메이드 제품들까지 퀄리티도 좋고 너무 다 귀엽고 예뻐서 살까 망설였지만 너무 많아서 구경하다가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성당에서 열리는 마켓은 분위기가 또 달라요. 핸드페인팅의 예쁜 트리 오너먼트 하나 샀고요. 성당 안에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져요. 로마식 돔과 금빛 장식 대리석이 더 웅장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퍼져나가듯 따뜻한 빛이 곳곳에 닿을 때 분명 침묵으로 가득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각자의 기도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헝가리의 스프인 굴라시, 랑고시와 치킨 파프리카, 와인도 곁들여 마셔주고요. 토카이 와인으로 달콤하게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가는 시장에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나라를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생과일 주스 보이면 무조건 드셔야 해요. 신선한 과일을 직접 눌러짜 만드시는데 특히 석류맛이 미친. 못 보던 품종들의 채소들도 많았고 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마늘 같은 향신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 음식이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제 초콜릿을 파는 샵인데 카카오빈을 직접 볶아 만드는 빈투와 초콜릿부터 핫초콜릿까지 예쁜 패키지에 안 살 수 없죠. 위스키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다크 초콜릿이 코팅된 오렌지 필, 빈투바 초콜릿도 선물용으로 몇 개 샀어요. 아르누보와 네오고딕 양식의 아름다움이 멋진 이곳은 100년 전에는 쇼핑 아케이드였지만 현재는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데요. 시간의 결이 겹겹이 쌓인 공간에서 그저 차 한잔 할 수 있는 멈춤이 이 여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네요.
해가 짧아 4시 정도가 되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따뜻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기분 탓이에요. 너무 추워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오닉스에 왔습니다. 도시의 삶과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음식으로 풀어나가는데요. 이전의 모습과 달리 클래식한 다이닝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다이닝 장소로 바꿨다고 합니다. 기차표처럼 생긴 메뉴를 주셨고요. 은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식당의 철학을 시각적 요소들로 꾸며놓았더라고요. 모든 손님들이 오시고 여정을 함께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될 와인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거꾸로 뒤집어서 오픈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탄산감이 느껴지는 내추럴 와인이고요. 산딸기 같은 달콤한 풋내음이 나서 가볍게 시작하기 좋았습니다. 마치 기차역 대합실처럼 즐기면서 기다리다가 안내에 따라 다 같이 내부로 이동합니다. 메뉴에 도장을 찍어주시고요. Have a nice journey. 테이블로 안내해 주십니다. 위 공간은 프라이빗석이고요. 천장도 기차역 같네요. 커다란 테이블에 다 같이 앉는 구조예요. 가운데 큰 메뉴의 빨간 시작점을 단계별로 스태프분이 기다란 막대기로 옮겨주세요. 보기 편하도록 개인별 메뉴도 올려주셨어요. 양파와 사과 맛, 그라니타가 첫 시작이고요. 페어링도 놓칠 순 없죠. 하나씩 정성스럽게 플레이팅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섬세함과 생동감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다음은 펌킨 라비올리였는데 플레이트가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 메뉴는 소리를 들으며 먹는데요. 이렇게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니 정말 크리스마스 같았어요. 다음은 일어나서 다 같이 빵을 먹는데요. 이 사워도우가 주는 의미는 발효되며 쌓이는 시간에서 맛이 만들어지고 도시에 축적된 시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메인으로 비둘기 요리가 나왔고요. 엄마는 베지테리언 메뉴로 나왔습니다. 이제 디저트인데요. 허브 오일 5방울만 넣으라고 하셨어요. 기념 선물을 주시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화장실도 특이해요. 예술, 미식, 공간 디자인이 결합된 새롭고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시즌에는 프로젝션 쇼를 하는데요. 성당 벽에 비치는 조명을 보니 문득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떠올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 되면 한 해가 끝나가는 아쉬운 마음과 곧 한 살 더 먹네, 올해 뭐 했지 하고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무탈한 한 해가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어. 그치. 그리고 여자애는 뒤에가 부답해 있어. 남자애는 앞에가 부답해 있어. 약간 크리스마스 같아. 그치. 조카들에게 줄 마그네틱인데 귀엽죠? 유대인 지구에 왔습니다. 거리마다 그래피티와 벽화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카페와 식당, 바, 팝업 스토어가 모여있는 힙하고 트렌디한 지역이었어요. 상징적인 오너먼트가 너무 귀여운 트리예요.
사실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예약하고 오지 않았는데 역시나 자리가 모두 차 있어서 아쉽지만 오페라 하우스만 구경하고 비엔나에서 기회를 노려봐야겠어요. 찻잔으로 꾸며진 틀인데 이것도 신선하고 귀엽네요. 지붕의 컬러와 패턴이 멋진데요. 부다페스트는 정말 건물 보는 재미가 있어요. 날이 흐리고 안개가 자욱했지만 명확하진 않아도 이 날씨가 만들어준 분위기가 또 특별하네요. 토카이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쇼핑 좀 하고 부다페스트의 마지막 밤을 즐기려고요. 여기는 팜투 테이블로 운영되는 식당인데 그래서 재료도 신선하고 모든 메뉴가 맛있었어요. 내일 떠나야 하니 미친놈 다시 만나러 왔어요. 아 뜨거. 아 근데 이거 반죽이 진짜 이거 완벽하다. 약간 오렌지 맛 나. 며칠간 즐거운 부다페스트였습니다. 이제 비엔나에서 이어갑니다.